오늘은 병원 원가 분석을 쉽게 이해하고 특히 활동기준 원가의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거 전통적인 원가 계산 방식에서는 병원의 모든 비용이 하나로 모여 관리되었습니다. 진료과별 원가를 파악할 때도 단순히 진료 건수나 환자 수라는 공통된 기준으로 비용을 나누다 보니 실제 투입된 노력보다 더 많은 혹은 적은 원가가 배부되는 원가 왜곡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활동기준 원가는 다릅니다. 자원이 실제로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활동 단위로 꼼꼼히 추적합니다. 이를 통해 진료과의 원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더 나아가 행위별 원가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밀한 원가 계산이 소아청소년과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소아청소년과에 방문한 환자는 다양한 부서를 거치며 치료를 받게 됩니다. 신생아실, 신생아집중치료실 혹은 소아병동에 입원할 수 있고 소아심장초음파 검사실,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실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발달지원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부서에 다양한 자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례는 신생아 호흡 곤란증후군 진단을 받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12일간 치료를 받은 환아입니다. 이 작은 아이가 건강하게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공호흡기 치료부터 정밀한 검사까지 수많은 의료 행위가 24시간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환자를 위해 병원의 자원은 어떻게 사용되었고 또 어떠한 비용들이 발생했을까요? 먼저 수익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12일 입원하면서 인공호흡 치료, 실시간 모니터링 등 의료진의 집중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환아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소아심장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고 임상병리검사와 영상검사도 받았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1,650만원, 소아심장 초음파 검사실 50만원, 진단검사의학과 100만원, 영상의학과 60만원으로 총 1,860만원입니다. 이 수익에는 각종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를 비롯하여 환자 관리료 및 비상진료 수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가입니다. 해당 환자에게 투입된 인건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EMR, OCS와 같은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A 의사의 월 급여는 2천만 원이며 활동은 병동회진, 외래진료, 수술 등으로 정의됩니다. 이 중 신생아집중치료실 대상 환자의 병동회진 및 처치에 투입된 시간은 16시간으로 월 총 근무시간의 1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배부되는 A 의사의 인건비는 2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원가 계산의 핵심은 각 의료진이 환자에게 투입한 실제 활동 시간을 측정하여 비용을 배부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인건비는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24시간 환자를 관리한 간호사와 진찰을 수행한 주치의, 신생아집중치료실 전담 전문의 등 여러 의료진의 투입 시간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이어 영상의학과는 25만 원, 진단검사의학과는 20만 원의 인건비가 산출되었습니다. 이는 촬영 및 검사를 수행하는 임상인력의 활동시간과 결과를 분석한 전문의의 판독시간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의사가 직접 검사를 시행한 소아심장 초음파실 역시 5만 원의 인건비가 산출되었습니다. 인건비의 총합은 1,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료비는 인건비와 달리 환자에게 직접 사용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활동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계산됩니다. 의료 소모품 및 처치 재료비, 검사 재료비 등이 각 시행과에서 발생하였으며 총 금액은 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비비입니다. 장비는 구매한 월에 모두 계산되지 않고 총 6년 동안 감가상각비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9천만 원의 인공호흡기 장비는 금액을 72개월로 나누어 매월 125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장비비도 인건비와 동일하게 장비의 가동시간을 측정한 뒤 그 비율만큼 비용을 배부합니다.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인공호흡기, 보육기 등 장비의 가동시간에 따라 장비비가 100만 원 배부되었습니다. 또한 소아심 초음파실의 초음파 장비, 진단검사의학과의 검사 장비, 영상의학과의 촬영 장비 등 가동시간을 측정한 결과 장비비는 총 10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는 환자에게 직접 투입되지는 않지만 진료가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입니다. 청소, 시설 유지 보수, 행정 지원과 같은 비용이 이에 해당하며 면적이나 인원수와 같은 합리적인 원가 동인을 통해 배부됩니다. 배부된 관리비는 총 235만 원입니다. 자, 이제 이소아 환자의 최종 영수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산된 모든 비용을 합하면 총 원가는 1,711만 원입니다. 발생한 수익이 1,860만 원이었으므로 최종 손익은 149만 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는 다양한 부서의 다양한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입니다. 활동 기준 원가는 자원의 흐름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기준에 맞게 적절히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과거 원가 계산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과거 방식은 자원의 사용량을 진료과별, 행위별로 추적할 수 없습니다. 병원 전체의 원가를 환자 수 같은 단순한 기준으로 각 진료과에 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 행위에 투입된 원가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과거 방식의 원가는 활동 기준 원가와 다른 결과를 보이게 되고 진료과의 실제 원가를 왜곡하게 됩니다. 원가 계산의 결과는 병원 운영과 의료 정책 수립에 폭넓게 활용됩니다. 병원 내부적으로는 효율성을 점검하고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건강보험 정책과 의료수가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음으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Q&A로 엮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다른 부서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죠? 활동기준 원가에서 최초 발생 원가는 해당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지만 최종 원가는 여기에 병원 운영을 위한 지원 부서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모든 업무는 단일 부서 역량만으로 수행이 불가능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부하는 것이 바로 활동기준 원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가가 마이너스면 진료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변동비는 재료비처럼 진료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원가이지만 고정비는 인건비, 감가상각비처럼 진료량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진료량이 늘어나고 수익이 증가하면 고정비는 그대로이지만 변동비만 다소 증가하게 되며 병원 적자의 폭은 줄어들게 됩니다. 원가 분석은 병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올바른 의료 정책을 만드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활동 하나하나가 소중한 데이터가 되어 병원의 미래를 그려나갑니다. 원가 분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기획예산부 원가 분석팀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더 건강하고 효율적인 병원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에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